오늘날 만주로 알려진 비옥한 평야와 구릉지대에 자리 잡은 고대 왕국 고리국은 만주 지역에 위치한 고대 국가로 한국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국가는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측면에서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리국은 독특한 언어와 문서를 사용하였으며 주민들은 다양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문화적 다양성을 더욱 풍부하게 했습니다. 고리국은 주변 국가와의 무역을 통해 경제적 기반을 다졌습니다. 송눈평원은 흑룡강성 서남부에 있는데 남쪽은 송료 분수령을 경계선으로 하고 북쪽은 소흥알령 산맥과 연결되었으며 동서는 각각 동부산맥과 대흥알령과 인접하며 면적은 약 18만 km²로서 동북평원 전체 면적의 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중 경작지 면적은 5만 6천 km²로서 상당히 넓고 비옥한 흑토지대로 유명합니다. 한반도의 총 면적이 22만 km²이고 그중 평지만 6만 km²이니 송눈평원이 얼마나 거대한지 알 수 있습니다. 고리국의 주요 산업은 활발한 수렵 채집과 농사입니다. 다양한 부족들이 모여 형성된 고리국은 각 부족의 문화가 혼합되어 독특한 사회 문화를 이루었습니다. 고리국의 사회는 부족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각 부족은 독립적인 정치적 단위를 형성했습니다. 고리국의 유적은 북만주 지역의 송눈평원 유적에 해당하며 만주 일대에 존재했었던 그 어떤 청동기 문화보다도 이른 BC 2000년, BC 300년에 존재했던 문화로 단순히 시대만 앞선 것이 아니라 토착 문화를 유지하며 발전한 세력임과 동시에 발견된 범위가 굉장히 넓어 중국이 국가 차원에서 비밀리에 엄중히 감시하고 관리하는 유적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고리국은 주변 국가들과의 외교 관계를 통해 정치적 안정성을 유지했습니다. 고리국은 여러 부족이 연합하여 형성된 국가로 각 부족의 수장이 정치적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고리국은 만주 지역에 위치한 고대 국가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측면에서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부족들이 모여 형성된 이 국가는 주변 국가들과의 교류를 통해 발전하였으며 한국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리국의 역사는 한국 고대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그 문화적 유산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중 역사학계 고고학계에서 부여의 기원으로 보고 있는 고리국 혹은 탕리국으로 추정되는 백금보 문화의 범위는 북만주 송눈평원 일대에서 상당히 이른 시기에 넓은 범위에서 발견된 청동기 시대 유적입니다. BC 2000부터 BC 300년까지로 봅니다. 중국의 역사학자 부유강과 위국충은 KBS 역사 스페셜에서 2010년도에 제작한 동명의 루트를 찾아서라는 다큐멘터리에 등장하여 부여와 명칭이 비슷한 부유라는 지명 역시 부여에서 온 것이며 이러한 모든 명칭들은 북이탕리국에서 발원된 명칭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중국의 역사학자 부유강은 북이탕리국의 역사 기록에 의하면 송화강과 눈강의 사이에 오유이하라는 강이 존재하는데 이 오유이에서 부여가 성립하였으며 오유이하의 명칭이 많은 역사를 거쳐서 부유 혹은 부여라는 명칭이 되었으며 오늘날 해올빈이나 흑룡강 지역에 부유나 부여라는 지명이 많이 사용하는 것 역시 부여국의 영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BC 2000년, BC 300년 무렵까지 약 1700년가량 북만주 송눈평원 일대에 존재했었던 백금보 문화가 송화강 유역에서 BC 3세기 무렵에 형성된 부여와 지배자의 무덤부터 토기, 청동 유물까지 유사한 점을 들어 고고학적으로 탕리국의 기원을 증명한 것입니다. 한중사학계는 고고학적으로 송눈평원 일대의 백금보 문화와 부여의 초기 문화가 유사할 뿐만 아니라 계승성이 있으며 고대 예맥계 문화로 보는 것이 지배적입니다. 특히나 고구려의 부흥기였던 장수왕 시대 성립된 광개토태왕비라든가 묘두루 묘지 그리고 고구려가 멸망하고 성립된 천남생 묘지명 등에서 고구려의 시조 주몽과 부여의 시조 동명을 분리하여 서술한 점을 볼 때에 고구려인 스스로도 주몽과 동명을 동일한 인물로 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고구려가 멸망하고 약 700년이 지난 시점에 쓰여진 일련의 삼국유사의 내용과 상당히 대립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구려의 비석은 문헌의 자료와 다르게
고구려라는 국가가 실존했을 시기에 부여 역시 존재하였으므로 1차 사료로서 값어치가 더 높으며 사실에 가깝다고 추측이 되기에 중국의 고서인 삼국지와 논형 등의 기록에서 부여의 북쪽에 탕리국이 있었고 사방 2천리나 되는 옛 예의 땅이라는 기록들, 그리고 동명이 탕리국의 영품리 왕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아 남하하여 부여를 성립했다는 시점이 고고학으로나 문헌적으로 교차 검증이 된다는 점을 볼 때 탕리국의 존재 또한 실종 우가임이 틀림없다고 판단됩니다. 안강계 문화는 흥룡강성의 남쪽 송화강과 낸장강에 합류하는 늪지대의 모래 언덕에서 처음 발견된 신석기 문화인데 22개 유적과 17유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송룸평원 일대와 송화강 지역을 발판으로 활발한 수렵채집과 농사를 했던 세력으로 부여의 선대 집단이자 탕리국 혹은 고리국이라 불리던 세력을 형성했던 예맥족 즉 고대 한국인이 이룩했던 유적군 중 하나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송호정 학자는 서울대학파 출신으로 고조선과 부여의 역사를 연구하며 고고학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학자 중 한 명입니다. 송호정 학자 역시 부여의 기원을 서술할 때 송룸평원의 유적에 집중을 했는데 동북 지역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가장 최대 규모의 청동기 유적이라 지칭하며 중국 정부의 집중 감시 및 관리가 되고 있는 유적군 중 하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항을 하기 위해 나라 차원에서 성립한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출판한 서적 고조선 단군 부여도 여러 개정판이 있지만 2015년 12월 18일에 출판한 고조선 단군 부여 서적이 가장 인상적입니다. 새롭게 추가된 내용 중에 부여의 기원과 국호의 어원에 대해 서술하는 장면에서 북만주 일대의 송룸평원에 대해서 서술을 하며 BC 15세기부터 BC 3세기까지 약 1200년간 존재했었던 백금보 문화와 부여의 초기 문화와 지배자의 무덤이나 청동 유물 토기류가 유사한 것이 많이 발견되어 송룸평원 일대에 광범위하게 있었던 청동기, 철기 문화가 고리국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